여기 한 일본인이 한국은 기형적인 발전을 해서 한국 시골은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온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캐나다인은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하는데요. 그리고 그는 한국 도착 3초 만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출신의 잭이라고 합니다. 도시 출신인 잭의 시골은 항상 로망이었는데요. 물론 제 조부모님은 아직도 시골에서 살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는 춥고 눈만 한가득 쌓여있는 캐나다의 시골과는 다른 색다른 시골을 경험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가입한 대학교 동아리원 중에 한국인과 일본인 친구가 있기에 저는 그들과 서로의 시골을 공유해 보기로 했죠. 평소에 워낙 겸손하고 말이 없던 일본인 친구는 일본의 시골에 꽤나 자신이 있는 듯 보였는데요. 그는 일본의 시골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동경한다며 자랑을 했는데 반대로 한국인 친구는 한국 시골은 별다를 게 없다며 굳이 서울 같은 대도시를 놔두고 시골에 올 가치가 있냐며 걱정하더군요. 한국인 친구의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본 일본인 친구는 한국은 도시 중심으로 발전했기에 시골은 아직도 7, 80년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시골은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올 정도로 낙후된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일본인 친구의 무례한 발언에 당황했지만 어쨌든 그 둘을 말리고 한국과 일본의 시골을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일단 제가 먼저 들른 곳은 일본 시골이었는데요. 친구들의 스케줄상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일본의 시골에서 저는 도착과 함께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 시골 풍경은 나름의 감성이 있긴 했지만 악취가 너무도 많이 나서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 표정을 본 일본인 친구는 머쓱해하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너무나도 빠른 발전을 이뤄냈고 그래서 정화조의 구조 때문에 역류 문제가 있어. 악취가 조금 나긴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런 점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 그만큼 일본의 기술이 뛰어났다는 뜻이니까 말이야. 저는 아직도 과거 속에 사는 일본인들을 보고 할 말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따로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일본인 마을 주민들의 배타적인 태도였습니다. 사실 캐나다인들도 구태여 모르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인의 친구라면 경계심을 조금이나마 풀곤 합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인사를 해도 썩 내키지 않는 듯한 표정만을 짓더라고요. 심지어 친구의 할머니 또한 저를 그저 외지인 취급했죠. 할머니께서 차려주신 음식은 체구가 작은 일본인 기준의 양이었기에 캐나다인인 제겐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저는 밥을 조금 더 먹고 싶었으나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밥을 더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 일단 차라도 한잔하면서 기다리고 있을래? 제 일본인 친구는 이 말을 영어로 통역해주면서 제게 식사는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에서는 차를 권하는 행동이 집에서 이만 나가달라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즉, 할머니는 제게 밥을 더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저 제가 빨리 돌아가기만을 바랐던 거였습니다. 그때는 일본의 이런 음침한 문화를 전혀 몰랐으니 저는 근처의 구멍가게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배고파서 초코바라도 하나 구매하려고 들어간 구멍가게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버렸는데요. 그곳은 무인상점이라고 적힌 걸로 보아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무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가게 내외부에는 CCTV들로 가득했어요. 심지어 가게 한편에는 주민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모두 적어놓은 종이까지 붙어 있었는데요. 종이에 적힌 글귀를 번역기로 돌려본 결과 이 사람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으니 속히 제 값을 치르세요.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할 거면 왜 무인으로 운영하는 건지 저는 일본인들의 소름 끼치는 행보에 충격을 받고 다급하게 무인 매장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는 누군가가 저를 계속 훔쳐보는 느낌이 들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말았죠. 결국 일주일 일정으로 방문한 일본 시골에서 저는 3일도 버티지 못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를 보고 단 한 번도 웃지 않던 할머니와 마을 주민들은 그제야 잘 가라며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렇게 일본에서의 기괴했던 경험을 뒤로 한 채 저는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저는 일정을 맞추지 않고 급하게 오게 되어 한국인 친구에게 너무나도 미안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호탕하게 웃어 보이며
자신의 할머니와 어르신들이 다들 저를 기다리고 있다며 오히려 빨리 오게 돼서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한국인 친구를 만나기 전에 대충 둘러본 한국은 일본과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였기에 저는 한국 시골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반쯤 포기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두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니 저는 반신반의한 채로 한국의 시골로 향했죠. 그렇게 도착한 한국 시골에서 역시나 한국 시골도 냄새는 나더군요. 물론 일본은 썩은 물이 역류하는 하수구 냄새였다면 한국 시골은 거름 냄새와 풀 냄새가 섞인 그야말로 제가 상상했던 그 시골 냄새로 가득했어요. 또한 확실히 시골의 건물은 꽤나 낡아 보였지만 한국 건물은 무척이나 과학적인 방식으로 지어졌는지 굉장히 견고해 보였어요. 그리고 꽤나 더운 날씨였음에도 실내에서는 선풍기 하나만 있어도 시원했죠. 일본 시골집은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 보일 정도로 낡았고 한여름에 햇빛이 그대로 들어와서 집의 기능을 아예 못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는데 확실히 한국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 시골의 멋진 풍경에 감탄하고 있을 때 친구의 할머니가 밭일을 마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미국놈이라고 말씀하시며 반겨주셨는데요. 저는 친구가 할머니의 말씀을 잘못 통역해 준 줄 알았지만 친구는 그저 시골에서 백인은 무조건 미국인이 된다며 포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취해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죠.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뒤에는 무언가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할머니는 이내 마을 잔치라도 여실 생각이신지 밥을 산더미만큼 퍼담기 시작하셨고 거의 10인분은 되어 보이는 양의 갈비찜을 내오셨거든요. 제가 아무리 고기를 좋아하는 캐나다인이라도 이 정도는 절대로 못 먹을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갈비찜을 사정없이 퍼담으시는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저 젊은 놈이 이거 하나 못 먹어서 쓰겠어? 음식을 더 내올 테니 앉아있어. 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죠. 그리고 뒤에 앉아있던 한국인 친구는 그저 체념한 듯 고개를 가로젓고 있더군요. 그렇게 저희의 기묘한 식사는 시작됐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밥알이 첨가된 특이한 음료인 식혜까지 내오셨는데 한국인들은 음료에도 밥을 넣어 먹다니 밥을 참 좋아하는구나 싶었는데요. 그렇게 갈비찜과 식혜를 먹고 있을 때쯤 할머니가 식사를 안 하시길래 뭐 하시나 싶어 옆을 돌아봤고 저는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삼겹살을 굽고 계셨거든요. 그러고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저를 보고 씩 웃으시더니 한마디를 건네시더군요. 손자놈이 미국 놈들은 고기에 환장한다고 하길래 내가 고기를 좀 많이 사왔지. 모자라면 더 이야기해. 할머니는 진심으로 고기가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이 한국인 친구가 통역에 장난을 친 것인지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혼란도 잠시 저는 곧바로 할머니는 진심이셨다는 걸 깨닫고 말았죠. 할머니는 엄청난 양의 고기에 허덕이던 저희에게 약과와 육아 등 무수한 전통과자를 내어오셨고 심지어 과일도 종류별로 준비해 놓으시고 과일을 깎고 계셨거든요. 일본에서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허기져서 힘들었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식고문 수준으로 음식을 계속해서 내주셔서 배불러서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 한국인 친구가 할머니, 이 미국 놈은 과일 알레르기가 있어서 과일을 못 먹어요. 그러니 제발 그만 깎으세요. 라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야 저희는 해방될 수 있었고 할머니가 과일 말고 전 요리를 하려고 하시길래 저희는 밖으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어찌나 고기를 많이 먹었던지 1시간 동안 산책을 했는데도 통 소화가 안 됐는데요. 그때 노인분들이 힘들게 사과를 수확하고 계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친구는 소화도 시킬 겸 어르신들을 돕자고 했고 저는 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어요. 확실히 한국 어르신들은 일본 노인들과는 달리 무척이나 정정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일본에서 강제노역에 끌려가기도 했거든요. 일본의 시골 사람들은 제가 친구의 지인이기 때문에 마을의 농사일을 도와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왔고 그렇게 저는 밥도 못 먹은 채로 농사일을 도와주게 됐죠. 그야말로 놀러온 곳에서 공짜 노동을 하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일본 노인들은 정말 거동도 힘들어할 정도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고 결국 일은 거의 다 제가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르신들은 그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셨는데도 아직도 멀쩡히 일하고 계시더군요. 같은 동아시아 사람이더라도 한국인과 일본인의 신체적 능력은 꽤나 차이가 나는 듯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1시간가량을 도와주니 어르신들은 곧 날이 어두워진다며 그만하자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저희 보고 따라오라며
새참이라는 한국식 식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배가 부른 상태라 거절하려고 했지만 어르신들은 막무가내로 막걸리와 전등을 가져오셨고 그렇게 저희는 억지로 음식을 집어넣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을 앞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으니 근처에 어르신들이 음식을 가지고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소규모로 시작됐던 술판은 이내 마을 잔치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이렇게 마을 주민들끼리 전혀 위화감 없이 가족같이 지내는 한국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는데요. 일본의 시골 사람들은 서로가 그다지 친해 보이지 않았고 캐나다에서도 같은 마을 사람이더라도 안 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누가 굳이 초대하지 않아도 함께 어울려 하루를 즐기는 모습이 너무 정겨워 보였어요. 그 후로도 저는 한국 시골에서의 일주일 동안 할머니의 계속된 식사 권유로 몸무게가 3kg이나 늘어났으며 한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김치를 맛봤을 정도로 김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친절한 사람들이 많은 캐나다에서도 그저 손자의 친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나 많은 음식을 내주고 따뜻한 사랑을 주지는 않을 것을 확신하기에 저는 할머니께 더욱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을 먼저 경험하고 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주치기만 하면 저를 항상 반겨주고 먼저 인사를 건네주는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물론 제 이름은 항상 미국놈이었지만 말이에요. 한국인들은 그저 외국인일 뿐인 저를 기꺼이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모습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네요. 그리고 일본인 친구는 한국 시골은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한국 시골의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전기가 안 터지기는커녕 와이파이까지도 아주 잘 터지더군요. 오히려 일본 시골에서는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던데 대체 일본인 친구는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은 일주일이 지났고 이제 돌아갈 때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이 제게 워낙 잘해주셔서 저는 오히려 캐나다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에 이상한 감정마저 들었는데요. 그렇게 어리둥절한 채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할머니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전부 나와서 저희를 배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끝까지 감동시켜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어떻게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한국의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진심으로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캐나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할머니께서 제가 놓고 온 선물은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할머니께 소정의 용돈을 드리려고 하니 할머니는 저를 마구잡이로 때리시며 완강히 거절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친손자처럼 대해주신 할머니의 이불에 소정의 용돈을 몰래 놓고 나왔습니다. 친할머니께도 드려본 적 없는 용돈을 한국인 할머니께 드린 걸 보면 저도 어지간히 한국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시골에서 감동을 받은 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